안녕하세요. 마름쇠의 신간 결투로 또 찾아왔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마름쇠의 신간 결투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첫 장편 데뷔작인 결투자들의 원작 소설인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칼싸움 장면만 줄창 보여드렸지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는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도 마름쇠 채널에 있는 영화 결투자들 예고편을 비롯해서 소설 결투 관련한 영상을 보셨다면 이 소설이 칼싸움하는 소설이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누구랑 누가 싸우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프랑스 기병대 장교인 가브리엘 플로리안 페로우, 줄여서 페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페인과 붙어있는 프랑스 남부인 가스코뉴 출신으로 키가 작고 체구가 단단한 라틴계 프랑스인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격이 아주 불같고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가만두는 법이 없죠. 명예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고 결투를 하던 당시 유럽에서도 페로우는 정말 못 말리는 결투 미치광이었습니다.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칼 뽑아 결투다. 이런 남자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 자기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칼을 뽑고 결투를 하려고도 하죠. 너 황제폐하 무시해? 좀 죽어줘야겠는걸? 이런 남자입니다. 이런 페로우가 죽이려고 안달난 남자. 이 남자의 이름은 아르망 듀베르, 줄여서 듀베르입니다. 이 남자도 프랑스 기병대 장교로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함부로 칼을 뽑아대는 결투 같은 것은 분별없고 추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독일 그리고 북유럽과 가까운 프랑스 북부인 피카르디 출신이라 금발에 푸른 눈 그리고 큰 키에 팔다리가 길쭉한 게르만계 프랑스인으로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가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결투를 하자고 시비트는 페로우를 열심히 피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페로우와 엉망진창으로 칼싸움 총싸움을 하게 되죠.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우선 듀베르는 냉철하고 유능한 군인으로 군인이라는 자부심도 있고 진급에도 욕심이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 금지하는 결투를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반면 페로우는 사소한 일에도 결투부터 하는 성격 때문에 진급도 잘 안 되었고 진급에 목매지도 않았죠. 그런데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과는 결투할 수 없다는 당시 프랑스 군대의 군법 때문에 먼저 진급한 듀베르와 결투를 할 수 없게 돼 그제서야 페로우는 열심히 진급을 하려고 하죠. 이렇게 페로우가 진급까지 하면서 달라붙어서 페로우와 듀베르 두 사람은 1800년, 1801년, 1805년, 1806년 그리고 1816년까지 16년 동안 5번의 결투를 벌입니다. 5번의 결투 동안 두 사람은 프랑스 기병대 장교로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에 참전하면서 아우스터리츠 전투나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오스트리아와 프러시아, 러시아 제국 같은 유럽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최후의 결투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그건 책에서 확인해주세요. 듀베르와 페로우 두 사람이 결투를 하게 된 계기는 원작 소설과 영화가 조금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페로우가 아침에 민간인과 결투를 벌인 죄로 근신 처분을 받기 위해 듀베르에게 체포되는데요. 체포되는 곳이 바로 군인들과 숙녀들이 만남의 장을 갔던 사교 클럽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대학가나 먹자골목의 부킹 포차? 뭐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 자기를 체포한 듀베르가 숙녀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 줬다고 생각해서 듀베르에게 결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듀베르가 자기보다 잘생기고 상관들에게 아부도 잘해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계속 결투를 신청하죠. 또 열렬한 나폴레옹 빠돌이인 자기와는 다르게 나폴레옹이 쫓겨난 다음에는 냉큼 옛날 프랑스 왕실에서 다시 군생활을 시작한 듀베르를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결투를 계속 신청합니다. 듀베르에게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듀베르는 스스로를 나폴레옹의 군인이 아니라 프랑스의 군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죠. 하지만 페로우에게 듀베르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자였습니다. 영화에서 두 사람이 결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소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듀베르가 페로우를 사교클럽에서 체포하고 그래서 페로우가 듀베르를 미워하게 된 것은 소설과 똑같지만 자기가 아니라 나폴레옹을 욕한 민간인과 결투한 게 뭐가 잘못이냐는 페로우의 말에 듀베르가 그래도 결투는 나쁜 짓이다 라고 말하자 페로우는 듀베르가 나폴레옹을 모욕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듀베르도 나폴레옹을 모욕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라고 혼자 멋대로 생각하고 개빡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한 결투는 16년 동안 5번이나 치러졌고 그 결과는 그건 책에서 확인해주세요. 영화는 소설의 내용에 몇 가지를 덧붙이긴 했지만 소설을 충실하게 옮겼습니다. 소설 결투 관련한 영상을 만들면서 영화를 다시 보았는데요. 소설을 영상으로 잘 옮겨놓았더라고요. 특히 칼싸움 장면에서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원작 소설을 반영한 연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화가 잔뜩 난 짐승이 나를 곧바로 벽을 등지게 할 작정이군. 이렇게 생각한 뒤베르 중위는 지금보다 더 건물 가까이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고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뒤베르는 지금 자기가 칼끝이 아니라 눈빛으로 상대를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죽음의 불길한 예감은 헛되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깜짝 놀란 두 친구를 양옆에 두고 말을 달렸다. 안장을 움켜쥐고는 다시 경쾌하게 배수로를 뛰어넘은 뒤베르는 그대로 말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뒤베르의 발과 다리를 보자마자 페로우는 머리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페로우는 글자 그대로 나무 뒤로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결국 손으로 나무를 짚고 몸을 세워야 했다. 그때 적수인 뒤베르가 땅바닥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땅바닥에 온몸을 완벽히 드러내고 가만히 그대로 누워있었다. 저 자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신이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또 나폴레옹 시대와 유럽의 결투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영화 결투자들과 원작 소설 결투를 한번 경험해보세요. 영화에서는 감독 리들리 스콧의 탁월한 영상미를, 소설에서는 수시로 결투를 벌이던 당시 유럽인들의 깊은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차기작도 제목이 나폴레옹입니다. 주인공 나폴레옹은 영화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맡는다고 하네요. 나폴레옹 시대를 다룬 소설 결투를 출간한 입장에서 또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팬으로서 무척 기대가 되는 영화네요. 그럼 이만.